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연의 칼날에 탄지로 세대가 혈기화되어 기살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게냐가 유곽에서 미치를 만나고 탄지로 네리코가 제니씨의 도움으로 기혈대 검사들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체질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와라 유곽에 잠입수사를 하다가 게냐와 마주치게 된 미치리는 저 혈기가 유곽에 오랫동안 숨어 인간들을 잡아먹는다는 그 혈기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분명 음주 탱겐의 아이들은 혈기로 추정되는 인물은 여자라고 했는데? 라고 당황했죠. 미치리는 그의 탱겐에게 확인 겸 연락을 하기 위해 몰래 가게 밖으로 나섰는데 게냐가 자꾸만 미치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게냐 입장에서는 미치리에게 반해 자신도 모르게 뒤를 밟은 거였고 미치리는 혈기가 자신이 검사인 것을 알아챈 건가 싶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퇴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치리는 곧바로 뒤를 돌아 숨겨놓은 일륜도로 게냐를 공격했고 게냐는 순식간에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채찍 모양의 칼날에 몸통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게냐는 뭐야 너 기살대 검사였던 건가? 설마 나를 미인계로 유인하려고 했던 거였나? 라며 부들거렸죠. 미치리는 네? 미인계요? 내가 기살대 검사인 걸 알고 따라온 게 아니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에 게냐와 미치리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로가 뭔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민망해졌죠. 게냐는 귀할대 녀석이라면 맘 놓고 죽여주겠다며 미치리에게 뛰어들었고 미치리 역시 그런 게냐를 사랑의 호흡으로 공격했습니다. 게냐는 미치리의 유연하고도 강력한 공격에 지금까지 만나본 귀할대 검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자라는 것을 알았고 점차 힘에서조차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미치리는 분명 12개월급의 혈기가 있을 거라고 해서 와본 곳이라 한껏 긴장을 했는데 혈기술도 사용하지 못한 혈기가 있다 보니 김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 공격으로 게냐를 압박한 후 방어를 무너뜨렸고 최후의 일격을 날리러 다가갔죠. 그런데 그때 오비가 날아와 미치를 공격했고 미치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으로 그 오비들을 피했습니다. 미치리는 역시나 다른 혈기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다시 전투태세를 갖췄고 타키는 역시 저 계집은 귀할대 검사였구나. 몸놀림 보아하니 주급은 되는 계집이로군 이라고 했죠. 게냐는 어쩐지 무식하게 강하더라니 라며 일어났고 타키는 오랜만에 줄을 죽일 생각에 신난다며 오비를 펼쳐 미치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엄청난 파워로 그 오비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고 일륜도를 휘둘러 타키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타키는 미치리의 파워에 밀려 당황했는데 타키가 당하려고 할 때마다 게냐가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미치리를 방해했고 싸움은 점차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지쳐가는 미치리, 게냐와 타키는 혈기인 장점을 이용해 이대로 시간만 끌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빛과 같은 속도의 검술이 날아와 타키의 목을 베어내버렸습니다. 게냐는 타키가 이대로 퇴치당하나 싶어 충격에 빠졌는데 타키의 목을 베어버린 검사가 게냐 쪽으로 다가오더니 뭐야 상현혈기 맞아? 무지 약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귀할대 음주 무주의 탱겐, 귀할대 최고의 성욕을 가진 닌자 출신의 검사였죠. 탱겐은 수고했다 미치리, 마무리는 내가 하마 라고 하며 게냐에게 걸어갔는데 순간 미치리가 조심해요 라고 소리쳤고 탱겐에게 규타로가 빠르게 접근해 그를 공격했습니다. 탱겐은 치명상은 피했지만 규타로의 낫에 베이고 말았고 규타로는 감히 내 동생 녀석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냐고 분노했죠. 탱겐은 역시 저 녀석이 진짜인가? 라고 하며 긴장했고 그대로 서로의 호흡을 시원해 규타로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게냐는 탱겐과 규타로의 혈전을 보면서 저게 바로 상현과 조의 진짜 실력인 거냐며 자신은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도의 싸움에 좌절감이 생겼죠. 규타로의 피해나 공격은 광범위하게 퍼져 탱겐과 미치를 공격했고 미치리는 다키의 공격까지 함께 날아와 피해 낫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규타로의 싸움이 길어지자 탱겐과 미치리는 점점 아까 맞은 독에 신체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모두 당하고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규타로는 승리를 확신하며 귀할대 녀석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규타로의 등 뒤로 접근했고 그대로 규타로의 목을 뱀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그곳에는 바로 지원군으로 오게 된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그는 평소에 연모하던 미치리가 유녀로 위장 취업하는 임무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남자 녀석들이 미치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불이 나게 뛰어왔던 거였습니다. 타키는 이거 큰일 났다며 주가 3명이나 되면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고 했고 오비를 뻗어 규타로의 잘린 몸과 목을 해소한 뒤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의 탱기는 놓치지 않겠다며 빠른 속도로 뛰어가 쫓았고 쿠나이를 던져 규타로의 몸을 묶고 있던 오비를 끊어내버렸습니다.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뛰어가려다가 독 때문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그의 오버나이는 미치레 옆에 붙어 당장 해독해야 한다고 응급처치를 했죠. 한편 규타로는 젠장 몸과 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일이라며 이대로라면 음주 녀석에게 전부 당하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탱겐이 빠른 속도로 뛰어와 타키를 앞지른 뒤 혼신의 힘을 다해 타키의 목까지 날려버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탱겐의 입장에서는 케냐 정도의 혈기는 덤벼온다고 해도 남은 힘만으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대로 케냐가 도망간다고 해도 그는 자폐혈기급이니 놔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케냐는 다키 유타로 남매가 패배해 몸이 소멸해가자 절규했는데 규타로는 시끄럽게 울지 말라고 여기선 이 녀석이 혈기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남매를 먹어 흡수하라고 했죠. 이 녀석의 그릇이 안 된다면 몸이 붕괴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네가 그릇이 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개념은 어차피 이대로 가면 자신은 혈기술도 쓰지 못하는 혈기로 남게 될 테니 도박을 해보자며 다키 유타로 남매를 먹어 흡수했죠. 그러자 엄청난 힘이 샘솟는 것 같은 느낌. 탱기는 게냐의 귀가 갑자기 사뭇 달라지자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긴장했고 게냐가 손을 뻗자 오비 모양의 피가 그대로 탱겐을 향해 덮치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가까스로 그 공격을 피했지만 이윽고 수없이 날아드는 피의 오비가 탱겐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탱겐은 설마 저 자식 상현육의 혈기의 혈기술까지 흡수하게 된 건가? 일반 혈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을 텐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게냐는 다키 유타로에 익숙치 않은 능력을 쓰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뒤에 오는 오바나의 미칠에 의해 퇴치당할 수 있기에 일단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게냐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뒤늦게 온 오바나이와 미칠이는 우주의 탱겐이 처참하게 당해 죽어가는 모습에 황급히 해독제를 주입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나이는 분명 그 혈기들의 기척은 사라졌는데 어째서 탱겐이 이런 꼴을 당했느냐고 당황했고 미칠이는 동료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죠. 한편 제니씨를 따라 어떤 산으로 올라가게 된 탄지로 네리코 그곳에 다다르자 상인일 코쿠시보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물끄러미 탄지로를 바라봤고 탄지로는 그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고 저에게 검술을 알려주세요.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이 녀석 그 귀걸이는 어디에서 났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의 귀걸이는 코쿠시보의 쌍둥이 동생이자 시초의 검사인 요리치의 것과 같았고 요리치에게는 분명 후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었죠. 그의 탄지로는 가문을 대대로 내려오는 귀걸이라 원래 누구의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분명 탄지로가 요리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고 나는 소질이 없는 녀석 따위 가르칠 생각 없다고 내가 네 녀석을 가르칠 이유를 보여봐라 라고 하며 칼 하나를 던져줬죠. 그의 탄지로는 일단 그 칼을 잡고 막무가내로 코쿠시보에게 덤볐고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그대로 얕게 베어버리며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자신의 무력감과 더불어 복수를 해야 한다는 집념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네이코 역시 우리 오빠를 그만 괴롭히라며 함께 뛰어올랐는데 탄지로는 혈기술 염혈을 네이코는 혈기술 폭혈을 시연해 코쿠시보에게 쏟아냈고 코쿠시보는 그 화염을 달의 호흡으로 전부 흩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 틈에 코쿠시보의 접근에 가로 휘둘렀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그 공격을 피했지만 탄지로의 칼끝에는 여전히 염혈이 붙어있어 궤도에 뜨거운 불길이 남아 2차로 공격했고 코쿠시보에게 그 불꽃이 닿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코쿠시보는 이제 막 혈기가 된 녀석이 나에게 고통을 남길 수 있다니 제법이라며 나에게 검술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주겠다고 했죠. 제니치는 다행이라며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다닐 수 있겠다며 좋아했는데 코쿠시보는 제니치에게 네 녀석은 네이코를 데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고 네이코의 몸은 검술보단 격투술이 더욱 잘 어울리기에 아카자에게 보내 그녀를 키우려고 했죠. 제니치는 알겠다며 네이코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에 그저 기뻐하며 네이코와 함께 떠났고 탄지로는 그렇게 코쿠시보에게 전집중 호흡의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해외 호흡의 검술 동작을 알려줬는데 코쿠시보는 오래전 동생인 요리치와 함께 귀할 때 생활했으며 그때 당시에 모든 검사들의 검술을 전부 다 봐왔기에 오랜 세월 동안 수련하며 모든 형의 검술을 구사할 수 있었죠. 다만 요리치의 해외호흡 같은 경우는 동작만 할 뿐 자신의 몸과 맞지 않아 쓸 수 없었기에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만세글학교에 있던 도마 카나오 많은 카나오에게 기살 때 여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심심하니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먹고 오는 것은 어떻냐고 했죠. 카나오는 그러든지 말든지 자신은 상관없다고 했고, 도마는 제발 소문대로 그 나비저택이라는 곳에 예쁜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한편 나타공원산에 혈기 입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충주코초 시노부, 그곳에 미리 간 귀살대원들의 소식이 끊기자 곧바로 지원하러 나타공원산으로 향했고, 수주 토미오카 기우 역시 그녀와 듀오로 그 임무에 참전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그곳에서 혈기 거미들에게 당한 이들을 보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고, 만나는 혈기들을 그대로 벌레업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수주 기우 역시 숙련된 솜씨로 거미 혈기들을 족족 베어버렸고, 그 끝에는 하얀 옷 루이를 만나게 되었죠. 루이는 감히 내 가족들을 죽였냐며 분노의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냈지만, 기우가 새롭게 만든 고래호 잔잔한 물결에 전부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루이는 말도 안 되는 방어력에 당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시노부가 스쳐 지나갔고, 루이의 몸에는 순식간에 독이 퍼져 온몸이 마비가 되었죠. 그때 기우는 여유롭게 슥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고, 시노부는 어머 기우씨, 아까 보여준 기술은 처음 보는데 새로 만든 검술인가요? 역시 천재 아니랄까봐 쓸만한 동작을 만드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아직 이 정도는 부족하다 라고 냉철하게 말했는데, 그 순간 시노부의 까마귀가 날아와 지금 당장 나비저택으로 가야 한다고, 나비저택에 혈기의 습격이 있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무래도 탄지로 세대에게 각각의 에피소드를 부여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하나의 캐릭터로 전개할 때보다 다양하지만 느린 전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평소에 넣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들어가다 보니 여러분들이 길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